자, 오늘 재밌는 설명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134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학적 질문으로 과학의 근본을 생각해보는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답니다. 과학과 철학을 같이 믹스하다니 대단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장하석의 과학, 철학 만나다 2014년에 EBS의 특별기획으로 진행된 동명의 강연을 기반으로 한 때 이 책에 펼친 장하석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과학, 철학 강연을 해온 세계적 석학이랍니다. 2006년 온도계의 철학을 통해 과학, 철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의 러커토스 시상, 저는 몰라요 뭔지. 3부인데요. 1부가 과학 지식의 본질을 찾아서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얻는지에 관해 인식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얻는 건 과학이잖아. 근데 그걸 뭘로 본대요? 철학인 인식론적 관점으로 본답니다. 과학 지식의 본질에 대한 인식론을 시작하여 과학 철학계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대요. 그 2부에서는 과학 철학의 실천적 감각 도하기, 과학사의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며 사고의 확장을 유도한다. 사고의 확장이 뭐예요? 연역 균합 중에 균합이죠. 산소는 어떻게 발견됐는지, 건전지 어떻게 발명됐는지를 쉽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학 연구의 구체적 모습을 역사적, 철학적 관점에서 소개한답니다. 3부 우리 친구들이 읽어줄게요. 시작. 과학 지식의 풍성한 창조에서는 과학 정책과 과학 교육에 관한 철학적 관점을 제공한다. 과학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과학에서 다원주의가 가진 유용성에 대해 필자의 관점과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다. 요 정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한번 봅니다. 요약본부터 보는데요.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는 설명문입니다. 칠판 한번 봐줄까요? 이거 설명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국어는 거의 다 주관적인데, 자, 이게 설명문만 더 원이에요. 뭐라고? 더 원. 설명문만 유일하게 객관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설명문, 봐봐. 설명문.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핸드폰을 샀어요. 그 설명서 딱 봤더니 모르겠어. 말이 돼요? 그 설명문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 하나, 둘, 셋. 쉽게 써져 있는 게 특징이고요. 누구나 알 수 있게 객관적으로 씁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 어떻게 나오냐? 성격,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랍니다. 제재,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줄게. 시작. 온도와 시간 측정의 발전 과정. 온도. 우리가 온도를 재잖아. 아직도 뭐 미국은 화씨를 재는데 우리나라는 뭘 재요? 섭씨를 재. 몰라요? 섭씨를 재잖아.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야? 북한에서 뭐 화씨를 재나 보지? 그치? 그럼 온도계를 누가 만들었을까?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온도계 안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 둘, 셋? 모르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당연한 줄 알고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뭐? 수은이 들어있어. 따라줘. 수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무식한 애들 수업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주제, 과학은 인식적 반복을 통해 발전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놨어요. 이 요약본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업적을 수량하라는 거죠. 수량하는 뭐예요? 양을 센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첫 번째, 이걸 네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업적을 수량하라 했대요. 한번 읽어볼게. 자연을 수량하는 과학이요. 여러 세계에 걸쳐 힘들게 이루어놓은 대단한 업적이다. 자연을 수량하는 동그라미 칩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시시대 살 때 우가 하면서 오늘 좀 덥네, 오늘 좀 춥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온도계를 만드는 그 즉시 뭐야? 오늘 17도네, 오늘 15도네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수량하라고 합니다. 그쵸? 은우가 그냥 살이 쪘나? 안 쪘나?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가 뭘 만들었겠어? 체중계 딱 봤더니 돼지. 살 빼야 되는구나. 수량을 하니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대요. 두 번째, 기준을 창조하는 어려운 온도계 예가 나옵니다. 온도계는 모모를 정하고 온도계 속에 있는 액체가 균일하게 팽창한지 알아내기 위한 과학자들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온도계 안에서 우리가 몇을 넣자 이거를 정하지 않았다면 네 온도계 따로 몇 도냐? 24도인데? 17도인데? 16도인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안에 들어가는 것도 무슨 성분이 몇 대 몇으로 해야 되고 여기 굵기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고 이걸 정했을 거 아니야. 정했다는 게 뭐라고요? 수량만. 이것도 연결이 되죠. 어떻게 보면. 그지? 그래서 얘는 뭘 측정했어?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뭐를 측정했다고? 온도를 측정했다. 그럼 세 번째는 뭘 측정했나 볼게요. 시간을 측정. 시계는 해시계에서 추시계로 발전하였으며 나도 몰랐어요. 뭐에서 뭐로 발전한대? 해에서 추시계. 저는 해시계 원리도 잘 솔직히 모르고 추시계도 잘 모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후엔칼의 모모에 따르면 추시계가 해시계보다 더 훌륭하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날씨가 맨날 똑같아요? 아니잖아. 옛날에 제일 궁금한 건 난 이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살잖아. 그치? 사는데 야 점심 내일 같이 먹자. 아니 손목시계가 있냐 이거야. 뭐 시계가 있어. 어떻게 만났을까? 뭐 문의 들어봐야죠. 안녕하세요. 고려시대로 해보자. 고려시대. 우리가 어떻게 만났을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한 명 아니 좀 상상을 하란 말이야. 어떻게 만났을까? 은어같이 이제 부지런한 애는 먼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 새끼도 왜 안 나온 거 왜 안 나온 거 하면 난 한 잔 푹 자고 아이고 벌써 나왔어? 따라줘야 배식이 아니었을까? 느낌 아니었을까? 그치? 그럼 뭐야 사람들이 봐 얘가 닭인데 어쩔 땐 새벽 4시에 오고 어쩔 때는 뭐 5시에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 얘만 울면 우린 뭔 생각해. 그렇죠. 중국에 일해야 재밌는 거 많아요. 중국에서 옛날에 한빛자 편에 뭐가 있냐면 도망가다가 성문이 닫혀 있는 거야. 성문이 닭이 울어야 새벽 됐나? 그러고 열어주거든요. 어떻게 큰일 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꼭기요.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꼭기요 울을 때 다른 닭이 자다가 벌써 새벽인가? 꼭기요 같이 울어주니까 병사도 벌써 새벽인가? 그래 문이 열어줬대요. 그래서 탈출하는 신이 나옵니다. 그냥 그때는 시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편리 속에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시간의 측정이 나오고 있대요. 그 다음 인식과정의 방법. 우리 친구들 읽어줍시다. 시작. 과학은 기존의 지식을 잘라. 어떤 지식이 우리가 개발이 됐어. 그럼 계속 그대로고요? 아니잖아. 재검토도 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큐리브이 뭘 발견해? 잘 봐. 리듐인가 나듐인가 그거 딱 놓고 빛나는 돌이요. 혼자 빛이 난다고 얼마나 아름다워. 아름답네. 집에 놔뒀잖아. 방사능 오염 사망. 백혈병. 그때는 알았어 몰랐어. 발견을 했어. 그래서 집에서 이걸 연구를 했단 말이야. 이제는 우리 그 위험한 거 알아 몰라. 그쵸? 처음에는 일과학 이런 광석이 있구나 발견했어. 이것도 과학이잖아. 근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개선을 하잖아. 그치? 점점 재검토하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뭘 마셨던 거 그리고 우리 놀았던 거 저 어렸을 때 이 어마어마한 세대예요. 진짜 야성의 세대. 자 내일 납과 수은을 가져오세요. 어디서 구했을까? 하나 둘 셋. 정답이야. 너가 문방구를 어떻게 했니? 너희 세대도 문방구 있었어요? 있었어? 그렇구나. 문방구 가면 가서 아무 말 안 해도 알아. 문방구 아저씨 아줌마는 안다니까. 왜? 학교 그거 줄줄 꿰고 있거든. 그거 줘요. 그 납이 재밌어. 납 막 이렇게 구했잖아. 납 중독. 지금 따지면 그거 하면 학부모 항의 들어옵니다. 수은이 더 재밌어. 왜? 수은이 고체예요 액체예요? 하나 둘 셋. 액체면서 고체인 신기한 거야. 너 수은 떨어뜨려 본 적 있어? 자, 위에 현관가 있잖아. 하나 깨. 그럼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수은이 액체잖아. 액체는 깨져 안 깨져? 안 깨지죠. 근데 수은은 액체인데 딱 떨어뜨리면요. 딱 깨져요. 다시 모으면 다시 액체로 붙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밌어. 친구들하고 놀라보면요. 줄어들어요. 왜 줄어들었을까요? 흡수됐죠. 흡수. 지금이면 잡혀갑니다. 그거 경찰서에 잡혀가요. 그 선생님. 근데 우리 때는 그냥 그러고 놀았어. 어떤 맛이 어떤 거 찍어 먹어본 애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쵸? 근데 봐봐. 그때는 그렇게 유해성을 그만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솔직히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계속 인식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수은 먹더니 애들이 약간 삐래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또 재미를 알아봅시다. 작은 물고기 있잖아. 큰 물고기 먹고 큰 물고기 더 큰 물고기가 먹잖아. 그러면 수은이 점점 쌓인대요. 그럼 가장 큰 물고기 우리 먹는 물고기 중에 제일 큰 물고기 뭐예요? 동보다 더 큰데. 참치 뭘까? 그래서 참치 많이 먹으면 수은 중독 걸릴 확률이 높대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치? 이런 것도 한번 배워봅니다. 오케이 앞장 넘겨서 상당히 긴 글이더라고요. 117쪽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가봅시다. 교과서 연구 오른쪽 잘 따라오시고요. 거기 자연을 수량할 1이라고 써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적인 개념으로는 차갑다 뜨겁다. 양적인 개념으로 10도 20도 하고 있죠. 요게 1에 A랑 B로 나눠줘. 오케이. 자 갑니다. 첫 번째 시작. 1이 수량화잖아. 맞습니까? 네. 자연을 수량화를 했는데 A랑 B로 나눴어. 그 이유가 뭐야? A가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질적이다. 얘는 그리고 양적으로 나눠놨잖아. 맞습니까? 네. 그래서 차트로 나눴네. 차트. 차랑 뜨다. 잘 봐. 외우기 쉬운 거 알려줄게. 양적이 더 쉬워서 양적은 무조건 숫자예요. 지금 얘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데 양적은 무조건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를 세지 않는다. 한 개, 두 개, 세 개. 숫자 셀 수 안 셌어. 셌잖아. 그럼 무조건 양적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질적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건 누가 만든 걸까 도대체? 뜨거. 영어로 뭘까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보셨죠? 지금 고2인데 뜨거를 영어로 못해요. 와.
서프라이즈. 차가워. 뭐야? 하나, 둘, 셋. very cold. 됐죠? 그럼 아 뜨거운 뭐야? 파이어에 파이어. 노래냐? 야. 자, 맡고 있는 영어학원도 좀 분발 좀 하시고 정신 차리세요. 맨날 영어 글씨 흘려 쓰지 마시고, 그지? 자, 갑니다. 계속. 밑에 자연을 순환해야 되는 인식, 현대인 읽어주세요. 시작.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현대인은요, 무의식이에요. 쉽게 설명해 줄게. 감사할지 모르고요, 당연해요. 누군가가 알아냈거든. 봐봐, 우리가 안 배웠다고 생각해봐.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뛰어내리죠. 왜? 죽는다는 거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안 뛰어내리냐고. 무엇인가 자동으로 배웠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엔 당연한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죠.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계란 던져봤어, 깨져. 상도 깨지겠는데? 이걸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개인적 의견. 그러다가 사형수가 있으면 사형수가 너 떨어지면 죽나? 2층 안 죽네? 3층 뼈 부러지네? 4층 죽네? 5층 죽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누군가 그랬을 거라고. 나 벌써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반복하면서 발전되잖아. 과연 떨어져서 빡 부딪혀서 죽는 걸까? 떨어지면서 죽는 걸까? 또 그것도 뭐야? 심장 제세동기 붙여놓고 떨어뜨려 봤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지? 근데 뭐야? 계속 사람으로만 실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실험했어? 사실 동물 실험 많이 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의학기술 발전했는데 그래서 당연한 것을 인식하는데 필자 읽어줘요. 시작. 당연하거나 쉬운 것이 아닌 우리는 중간에 걸쳐 연구와 노력의 결과임. 그래서 당연한 건 쉬운 게 아니고 연구와 노력의 결과다. 연구, 노력의 결과. 무슨 말이야? 감사를 하자. 무의식적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올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 위에서 아래. 근데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난 당연하지가 않았다니까. 옛날 사람들 물이 위에서 왜 내려갈까? 그럼 뭐야, 뭐 밑에서 무슨 힘이 끌어당긴다. 뭐 별의별 이론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게 뭐야?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올라? 하나, 둘, 셋. 중력 때문에.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서 뭐야? 그럼 또 누군가 물어봤거든요. 야, 그 중력이 뭔데? 그러면서 중력이 뭐냐면 하고 또 그거를 서로 간에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연구의 응집체다. 네가 아는 그 모든 것.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마시는 게 뭐야? 위스키예요? 뭐 마셔? 산소. 산소 마셔요. 고농도 산소만 마시면 죽어요, 사람이. 산소라고 부르진 않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 살아가서 산소 이러냐? 뭐라고 해? 공기라고 하잖아, 공기.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야? 이 수많은 연구 끝에 알아낸 거지. 당연히 선생님 이 안에 이상 공기가 있죠?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하나, 둘, 셋. 싸운다. 따라붙여야 대조. 대조가 일어나고 있고요. 일주전은 우리가 예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가제가 있습니다. 과학적 업적으로서의 수량화가 있네. 거기 시작 부분이니까 다시 1 써주세요. 왜 1이라고 썼냐면 소제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유 떨어졌어. 하나가 죽을 뻔했네. 죽지 않았네. 소제목으로서 우리가 그럼 뭐야? 지, 이, 야, 이 예고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 소제목 딱 나서 승빈이 하루. 그럼 다음 글에 뭐가 나올까? 하나, 둘, 셋. 승빈이야. 또 뭐야? 지우의 비밀. 그럼 뭐가 나올까? 지우의 비밀. 이해되셨죠? 소제목 다시 읽어줘. 시작. 과학적 업적으로서의 수량화. 그래서 2번 이 소제목이 뭐냐? 과학의 업적이래요. 뭔데? 수량화. 자, 그쵸? 오늘 하고 나서 간식 뭐 많잖아. OS 몇 개 먹었어? 1개. 그 1개도 뭐야? 그냥 과학 업적이라고. 수량을. 그쵸? 이해되죠? 그러면 전에는 수량을 안 셌다는 거 아니야? 과학전에. 갑니다. 측정은 철학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주제입니다. 잘러. 2라고 써주세요. 자르고 2입니다. 경원체라고 써주세요. 경원체. 3.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있죠. 봐봐. 결정은 이봐 학생 여기 합정역이 어디야? 2번. 학생 여기 합정역이 어디예요? 뭐가 더 기분이 좋아요? 2번. 그쵸, 후자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뭐? 경어체, 존댓말을 썼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측정 방해뿐만 아니라 자연이 수량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해줄 말은 자연을 무작정 관찰하면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인간이 힘을 써서 가져다 붙이는 것이고 자연 자체에 숫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학이 자연에 숫자를 갖다 붙이는 수량화 과정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데 그
그 목적은 수량화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얘가 가에서 뭐를 했어요? 가에서 반대 수량화는 잘 봐. 우리가 넣어보자고. 이 아님이 1문단의 요약입니다. 수량화는 뭐예요? 뭐 땡땡땡이 아닌 뭐 당연한 것이 아님. 이해되셨죠? 다음 갑니다. 나 우리 친구들 읽어주자. 시작. 우리가 매일 몇 도 하면서 주어지기는 온도도 원래 차갑다 뜨겁다 하는 질적인 개념이었지 수량과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경험하는 온도는 느낌이지 숫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지금 한 20도쯤 된다고 느낀다든지 형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도계를 보고 거기 나온 숫자와 자신의 느낌이 연관되는 경우는 풍부한 상관이라는 말이지 덥고 추운 것 자체가 숫자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르고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도 뜨겁다, 차갑다, 습하다, 건조하다와 같게 가장 중요한 한국인인데 정형적인 개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의 과학자들이 1600년 전 온도계를 발명했고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결과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온도 개념이 수량적 정도를 정립했습니다.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넘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량적. 자, 이거 한번 볼게. 그러니까 위에 여러분이 읽은 건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뭐가 써져 있냐? 질적으로 나눈 거 나와 있잖아 지금, 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 오늘 덥지 않냐? 그러면 한 20도 되는데 이렇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여기서 뭐라 나와? 온도계 보고 거기에 나온 숫자 자신의 느낌이 연관짓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말이지 덥고 추운 걸 바로 이 몇 도인데 이런 건 아니래요. 이건 불가능하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인용이 있죠? 누구 나왔어? 아리스토텔레스 나왔습니다. 철학에서도 뜨겁다, 차갑다, 습다, 건조하다 같이 중요한 성질이었었는데 정량적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양을 살려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숫자에 연관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숫자에 연관돼야 뭐예요? 양적. 그 다음에 숫자랑 상관없다 그러면 질적이죠. 그쵸? 아름답다. 이건 뭐겠어? 질적이죠. 그쵸? 미남이 4명이나 있는데 이거 뭐야? 양쪽이죠. 이해됐죠? 쉽죠? 그러면서 뭐야? 유럽의 과학자들 1600년도에 드디어 수량화를 한 거야. 우리의 날씨를. 그냥 뭐야? 온도계 발명. 아주 오랜 세월을 걸쳐 이론적 연구를 한 결과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온도 개념을 수량적으로 제대로 정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잘 봐. 1600년에 온도계가 발명됐잖아.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게 이때부터 정확하게 잰 게 아니고 뭐예요?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드디어 뭐래요? 제대로 정립이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들쑥날쑥했다는 거죠. 막말 제가 쉽게 외우게 해드릴게요. 이때 온도계가 발명이 됐는데 예를 들어 브랜드가 4개야. 브랜드 4개 다 지각각이야 온도가. 근데 드디어는 뭐예요? 세계 공통이라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어요. 이해되시지? 오케이, 쉽습니다. 넘겨볼게요. 답니다. 수량화란 과학이 여러 세기에 걸쳐 힘겹게 이루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그 역사는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대단 업적이라는 걸 가끔이나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준 첨단 어려운 온도계의 예시가 나오고 있어. 자연에서 숫자를 갖다 붙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생각해봅시다. 뭐가 몇이니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은 간단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에 측정하는 수량은 대개 그렇게 셀 수 없는 것들, 저 문법에서 말하는 불가산 명사들입니다. 불가산 명사 예시 좀 읽어줘. 밑에 해설 시작. 우리가 공기처럼 일정한 형상과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쓸 수 없는 명사. 조심해야 되는데 가해설은요 불가산 명사에 동그라미 해놔. 1. 불가산 명사. 자연에 있는 것이 그런단 말이야. 다시 한번 그 뜻 좀 읽어줄래요? 불가산 명사 시작. 우리가 공기처럼 일정한 형상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쓸 수 없는 명사. 원칙적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 예시가 안 봐도 알죠. 저는 공기하고 물이요. 그치? 물이 여기 있으면 야 이 물 몇 개냐 누가 세요 지금, 그치? 셀 수가 없잖아 사람 눈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분해해서 셀 수가 있겠죠. 근데 셀 수가 없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 셌다는 거죠. 소재 봐봐. 예를 들어 야 그냥 이만큼에 봐봐 쉬워요. 우리 이만큼에 1리터라고 하죠. 오케이 좋아 1리터. 하나네 물 하나네 물 두 개네 물 세 개네 갑자기 세기 시작하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온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방의 온도가 지금 17도가 있을 때 도대체 뭐가 17개란 말인가요? 그래서 온도계 속에 든 액체가 0이라고 표시했는 곳부터 눈금이 17개가 지난 전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잘라 써놓죠. 문답법이라고 써있죠. 마로 넘어가면서 1, 또 문답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시가 뭐야? 무가 17, 그랬더니 온도계 17개 위로 이해됐지? 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림 1만 자세히 봐도 이 측정이 왜 체력적 문제가 되는지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르고 온도계 그림 있잖아. 동그라미 해. 동그라미 표시해놔. 이거 뭐겠어요? 숫자는 나중에 우리가 정합시다. 2번 얘 지금 뭐예요? 자 이 그림일까 사진일까? 그림이죠? 네. 그림 그림 제시 잘 봐야 돼. 이 글의 설명문이었잖아. 칠판 잘 보시면 이 글의 설명문이야. 그럼 뭐 쉬워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더 쉽게 그림을 제시하는 거죠. 왜? 제 나이 때야 온도계가 잘 알지만 여러분 나이 때는 이 온도계 처음 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쵸? 나 사실 어렸을 때 있었다니까. 엄마가 우리 어른가 왜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지? 집에 온도계 좀 붙여놔야겠다. 그래서 어머 집에 15도네? 그러면 뭐야? 건강 온도로 이제 맞춰놓고 온도 올리고 내리고 했단 말이야. 오늘 집에 와서 엄마의 사랑해 좀 안아주세요. 알겠지? 엄마나 엄마가 경찰이죠? 이러실 수도. 엄마 안아본 적이 몇 년 전? 기억도 안 나. 5년. 좋아. 그러면서 용돈 탈라고. 은호가 아주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3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게. 첫째로 보이시죠? 첫째로 보이세요? 네. 마의 첫째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첫째로 그 영점을 어떻게 잡았나, 또 1도를 정의하는 눈금 사이의 크기는 어떻게 정했나, 또 이 유리관에 넣은 액체의 팽창이 온도를 정확히 나타내준다고 어떻게 알 수 있나. 1, 2, 3 이렇게 측정 기준 정리에 대한 의문이 등장합니다. 모든 성분적을 수량했다면 그것은 그에 대한 측정 기준을 설득력 있게 정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 누가 정했나야? 뭐를 이 17 하나의 일이 어느 정도 되면 1이라고 하자. 누가 정했냐 이거야. 이거 의견이 분분하니까 잘 보세요. 아직도 화신 쓰는 데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나라 뭘 써? 섭씨 쓰잖아. 발 사이즈 하는 것도 우리는 센치 쓰잖아. 근데 미국은 인치 쓰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요. 생각 달라. 근데 뭐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래 헷갈리는데 우리 계속 인치 써와서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야? 변환표도 누군가가 만들어 뒀잖아. 그러면서 철학적. 과학으로 뭘 정했다. 그 다음에 뭐야? 그러면 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서로 간에 철학적으로 논증을 서로 간에 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러니까 믹스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 읽어줍시다. 시작. 그러면 영도가 정식 살펴봅시다. 일상적으로 쓰는 섭씨 온도계의 영도란 물이 어느 온도인데 물이 항상 같은 온도에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인들은 온도계가 있으니까 압니다. 가게에서 온도계 하나 사가지고 얼고 있는 물에 꽂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온도계 아직 없던 시절에 이 어느 점을 고정적으로 잡아 온도계를 만들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난처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만져보고 0도와 영상 1도, 영하 1도를 구분하기 불가능합니다. 너무 적어서 손이 오는 것처럼 시리한 느낌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볼 수는 있겠죠. 유리관에 어떤 액체를 여기저기 물이 얼고 있는 곳을 찔러봅니다. 숫자는 아직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렇게 했을 때 액체가 항상 같은 점까지 올라간다면 아직 숫자로 표현 안 되죠. 물은 항상 같은 온도에서 오는구나라고 알아챌 수 있겠죠. 잘라 오른쪽.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실 실험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행각이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행각 동그라미. 그래서 좀 길게 뭐가 나오고 있냐면 자 1번 온도계에 0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들지 않죠. 거기에서 뭐 때문에 제일 힘들다고? 관행각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관행각 그래서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관행각이 뭐냐? 얘는 순산물이 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지 않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에 주마 어느 조각을 넣는다든지 또 조금 흔든다든지 하면 갑자기 얼어버리면서 온도가 0도로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파렌하이트가 1720년경에 상세기술을 했는데 이 일을 다들 알고 나니 이 빙점을 고정점으로 쓰기가 정말 곤란해졌습니다. 누가 알아냈다고요? 누가? 파렌하이트가
쓰다. 야, 진짜 그거 0도 맞니? 얼면 반응각이라게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더 어려워집니다. 선생님 뭐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0점 맞추기가. 0점을 맞춰야 1도, 2도, 3도, 4도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지? 그래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인식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온도계 속에 있는 액체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고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왜 액체 부피가 꼭 그렇게 온도를 확실히 나타내준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물은 영상 4도에서 가장 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0도, 4도 사이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짤로. 와 무서워.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내는데 1번 대립느끼 반응각이 없고 지금 몇 도에서는 줄어든다고요? 영상 4도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영상 4도 부피 줄어듦. 잘 봐. 우리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면 속에 있는 수온이 부피가 증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4도가 되면 오히려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없다는 거야. 이게 작품 주제 알겠네. 당연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면 너 감사하게 살아라. 끊임없는 이건 치열한 연구의 결과다 이 새끼들아. 당연한 게 어딨냐. 우리 솔직히 생각해봐. 저 안경 쓴 사람이 이렇게 많잖아. 지금 고려시대 만약 뭐 삼국시대 태어났어 봐. 니들은 뭐 나라에서 거의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치? 맞잖아. 전쟁 나가야 되는데 적군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데요? 그럼 뭐야? 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짜이가 6개거든요. 그 시대 때 내가 살아있으면요, 뉴스에 나와. 근데 뭐 카메라 없지만, 안녕하세요. 48살 TJ라고 합니다. 어차피 튼튼히 살아계시죠? 그치? 저 왼쪽 눈 가짜 눈 아시잖아요. 코로나 백신 맞고 눈 날아가고 860도에서 가짜 눈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그때 태어나서 뭐야? 누구인가? 누가 기침 눌렸어? 궁예야? 궁예야? 봐봐, 눈 한쪽 없고, 지하 6개 없고, 맞죠? 그럼 영양 상태가 지금까지 좋겠냐고, 이렇게 좋겠냐고 빼쩍보라 있겠죠. 아니면 무덤에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학의 발전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기본적인 철학적 문제를 인식하고 나면 온도의 고정점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잘 알게 할 수 있다. 고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특별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그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온도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치? 온갖 그럴듯한 고정점. 그럼 제대로 정의를 안 내렸다는 거죠. 우리가 뭐해서 연구하다가 됐어. 나 이게 맞다고 봐. 그냥 니는 알아서 만들어. 그러니까 타 온도가 다르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30여 가지의 고정점을 모아봤는데 표에 가장 재밌는 건 몇 가지만 수록했습니다. 야, 참 의견이 많아. 이래가 통일이 안 되지. 30여 개 고정점. 자, 그래서 생각해봐. 너가 이 당시에 스테이크 집을 하고 있었다 생각해봐. 내가 몇 도로 딱 구워봤더니 제일 맛있더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스승님. 그리고 얘가 온도계를 재는 거야. 근데 이 온도계 회사랑 이 온도계 회사가 달라. 스승님 타는데요? 그랬더니 얘 바보 같은 놈아 온도 저렇게 지키라고. 그럼 네 속으로 뭐라 생각해? 저 시브라 새끼가 난 안 알려주려고 온도 사기로 알려주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엄마 난 병아리과 시키고 싶어요. 몇 도에서 된대. 이제 불을 약간 켜는 거야. 좀 이따 와봤더니 뭐가 됐어? 삶은 계란, 그치? 온도가 다 다르잖아. 예시가 몇 개 있대요. 예시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금 표 1에 5개의 뭐가 있겠어요? 고정점이 있는 온도계가 당연히 나오겠죠. 다음 피렌체 실험 아카데미 1940년 시대상 분류를 했네. 고정점 읽어줘. 시작. 여름에 가장 더운 날씨, 겨울철에 가장 추운 날씨. 달랑세 1688년 물이 어느 점, 버터가 녹는 점 또는 얼음의 온도, 깊은 지하실 온도. 뉴턴 1701년 눈이 녹는 점, 혈 온도. 혈온이 뭔지 알죠? 피 온도요. 파렌하이트 1720년경 얼음물, 수음혼합물, 얼음물, 혼합물, 건강한 사람의 체온. 파울러 1920년 물이 어느 점, 가만히 손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맨 위에 거 있잖아. 여름철, 겨울철 추운 날씨 있잖아. 그 밑으로 넘어가면 그걸 사용한 게 있어요? 없죠? 네. 자, 그럼 봐봐. 달랑세에서 뉴턴으로 넘어가봐. 사용한 거 있어요? 없죠? 자, 뉴턴에서 파렌하이트 넘어가봐. 있어요. 드디어 있습니다. 뭐가 있어? 혈온이 뭘로 업그레이드 돼? 건강한 사람 체온으로 업그레이드 됐잖아. 그지?
이해돼? 네. 그럼 파레나이트가 누구 걸 쓰고 있어? 달랑스의 얼음의 온도를 쓰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자를 깔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니까. 잘 봐. 내가 뭘 하나를 빡 알아내는 게 아니고 전에 누가 이런 식으로 했지 이런 식으로 했지 하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보여지잖아. 그지? 그 다음에 파울로 보면 물이 어느 정도 누가 먼저 사용했어 원래? 달랑스가 사용했잖아. 근데 그거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네. 자 가만히 손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 이거는 지가 생각하는 거고 이러면서 발전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안다니까 언제 이제 완료가 됐는지 언제 이거 써졌잖아. 하나 둘 셋 19세기 후반에 제대로 정립되기 때문에 전 1700년대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정점은 솔직히 다 틀린 거예요. 다 정확하진 않다고. 이해되시지? 네. 지금하고 많이 다르겠죠. 이해됩니까? 쟤좀 봐봐. 가만히 손이 견딜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의 온도 쟤 99도 했는데 따뜻한데 이유? 이랬는데 이유 혹시 따뜻해 이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지금 봐. 우리 학원에서 반팔 입고 있는 애 있고 두꺼운 옷 입고 두겹 입고 삼겹 입고 다 다르잖아 지금.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다 다른 거죠. 아주 초기에는 여름철에 가장 더운 날씨와 겨울에 가장 추운 날씨에 고정점한 온도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지동네죠. 물론 거기에 비하면 프랑스의 다낭사에 제작한 온도계는 훨씬 발전한 것입니다. 뭐야? 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높은 고정점은 버터가 녹는 점이었습니다. 근데 글쎄 대각은 일정하겠지만 버터의 정확한 성분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 다낭사의 낮은 고정점은 깊은 지하실의 온도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사실 땅속 깊이 들어가면 온도의 일교차가 연고차보다 적어집니다. 혹시 제주도에 만달고 같은 데 가보았다면 그 속에 여름엔 아주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걸 알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깊은 농구나 지하실의 온도는 늘 일정하다 가정하고 그것을 고정점으로 잡은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한 영수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천문학 관측소의 지하실 와인 저장고였습니다. 그 다음 뉴턴은 눈이 녹는 점과 혈흔을 고정점으로 썼습니다. 뉴턴은 건강한 인체의 체온을 항상 같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약효에서 온 체온계를 사다가 꽂아봐 하는 것이고 뉴턴 시대에는 아직 체온계가 없었습니다. 또 아까 관행가격 관련해 이야기했던 네덜란드 활동했던 독일 사람 파레나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 바로 그 유명한 화씨입니다. 파레나이트는 3개의 고정점을 썼습니다. 중간 고정점 얼음과 물 섞은 거, 즉 빙점이고 아래 고정점 얼음과 물과 소금의 혼합 물이었습니다. 소금을 섞으면 물의 빙점이 확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위쪽 고정점은 뉴턴처럼 건강한 몸의 온도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고정점은 0도, 순수한 물의 빙점은 32도, 체온은 98도로 정했습니다. 왜 그런 불편한 숫자를 사용했는지 역사 자료가 불충분해서 확실히 알 길이 없습니다. 이 파레나이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만한 과학자가 아니라 장인이었습니다. 실험기구를 판매 먹고 사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제조법을 비밀로 지켰고 정확히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과학자들이 온도계의 고정점에 동의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세월이 걸렸고 많은 싸움을 거쳤습니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 나간 일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정점 후보들을 내세우고 정당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말은 오로지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뿐이었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누가 느끼고 있는 거야? 인간이 느끼는데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초기 온도계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라고는 대충 인간의 감각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빰빰 그 기본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후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감각이한 기준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필요한 것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을 요구할 때 가장 먼저 감각 자체의 수정이라는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잘러 일관성. 자, 요까지만 할게요. 요까지. 왜냐면 판서를 이 뒤에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다면 마무리 단어는 일관성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실험을 하나 하고 있는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미지근한 물 세 바가지를 마련해. 처음에는 한 손 뜨거운 물, 한 손에 차가운 물 한 30초 있어요. 양쪽을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뜨거운 물에 있는 손은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차가운 물에 들어있던 손에서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잖아. 같은 물인데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예시들, 자, 이 작품에서 예시들을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냐면 예시들을 이렇게 수많은 노력 끝에 너가 알고 있는 소금 몇 그램 이게 나온다는 거지. 아니 김치 담글 때도 봐봐. 나도 제일 이해가 안 돼. 무슨 셰프라가 나와서 소금을 한 꼬집 어쩌라는 거야. 네 수저랑 같겠냐고. 그죠? 저는 차라리 그램수로 알려주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 보면 그램수 재서 음식해요? 그쵸? 본인 손 딱 이렇게 해보고 대충 이 정도야. 음식은 손맛이지. 어머니 그거 아니에요. 원래 그램으로 재면 봐봐. 그램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더 정확하겠어? 아니면 인간 감각이야. 뭐가 더 정확해? 그래야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OS를 우리가 먹고 있잖아. 다음 달에 OS 먹는데 맛이 달라져요? 제가 레시피를 바꾸지 않는 이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돼? 왜? 이런 걸 뭐라 그래? 따라보자. 정량화. 다른 말은 뭐야? 일관성이 계속 있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음식점을 옮겨요? 야, 이 집 너무 맛있다. 돈가스 짱이다 했다가 일관성을 느끼잖아 우리가. 그럼 뭐야? 따라보자. 일관성. 다음에도 맛있겠지 하고 딱 갔다가 뭐야 이거 막 바뀌었네? 안 갑니다 우리는. 왜?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런 실수들. 저 음식점 비밀 처음 공개하는데 학원 하면서 한번 내왔거든요. 친구랑 동업을 했단 말이에요. 분식집을. 야 근데 따라합시다. 겨울과 여름에 온도가 다르구만. 튀기기 온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구만. 난 딱 하고 그래 이게 최적의 온도야 딱 했는데 아니야. 또 메밀국수 빼는 것도 있었거든요. 기계가 비 오는 날은 또 달라요. 반죽이 좀 더 되게 해야 돼. 와 힘들더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정말로. 왜? 비 오는 날은 뭐가 많아? 공기 중에 습도가 많잖아. 이해되셨죠? 여름도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겨울에 기름이 잘 끓겠어? 여름에 잘 끓겠어? 봐봐. 추워 뒤지겠는데 기름이 더 잘 끓는다. 그러면 이게 과학 법칙을 벗어난 현상인데? 말이 안 되는데? 그쵸?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계량화를 나 마무리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아이폰이나 아니면 삼성 갤럭시나 세계 모든 핸드폰들 있잖아. 그게 다 충전기 크기 같아요, 달라요? 같죠. 저 어렸을 땐 다 달랐어요. 왜? 너 우리 브랜드 계속 쓰고 있지? 충전 바꾸기 빡세지?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만 써. 그래서 구멍이 다 달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컴만 보고 내가 A 쓰다가 이제는 안녕. 얘폰 쓸래. 딱 하면 충전기 버려야 되잖아요. 환경오염 일어난다고 하나로 통일을 한 거야. 그러면 그것도 하나로 통일하기 때문에 더 만나서 연구를 했겠죠. 왜? 전기를 더 누설이 잘 안 되고 충전이 더 잘 되고 이런 걸로 하자고 국제 기준을 만들었겠지. 대충 만들었겠냐고요. 그지? 수도가 고장나서 아이고 이 구멍이 안 맞네. 어떡하지? 무슨 제품이지?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구멍. 몰랐지? 왜? 과학적으로 애들이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됐죠?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개를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이 칠판, 오늘, 1교시 판서를 정리하자면, 이 과학은, 과학과 철학에서는 철학과 전문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는 온도와 시간 측정기가 어디까지 봤어? 온도까지밖에 안 봤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지? 그래서 과학과 인적 과목에서 보면 인적 과목 뭐했어? 온도계의 5가지 예를 지금 들어줬잖아. 이해돼? 자, 그 다음 밑에 과학은 업적이다. 수량한 게 기준 창조가 지금 방금 어려웠잖아. 온도계 우리가 요거까지 본 거예요 지금. 글이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 중에 어디까지 봤다? 온도계까지 본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자연 수량화에서 질적, 양적에서 양적은 구분하기 쉬우니까 양적 아니면 질적입니다. 이해됐죠? 양적만 체크한다면 얘는 정답 3번, 얘만 질적이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 이해됐지? 현대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지 하는데 참 많은 말씀 감사하게 살래. 이건 내가 TJ의 의견을 조금만 쓸게요. 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연구 결과의 노력이다. 소제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과학은 업적, 수량하는 업적이라고 경원처 쓰면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있어. 그죠? 자, 그러면서 수량하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인용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잖아요. 그치? 1600년대 온도계가 발명된대.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제대로 정립이 된다는 거죠. 5.1로 넘겨보면 불가산명사. 우리가 셀 수 없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지금 우리 학원 안에 있는 공기 숫자 세봐. 세면 수업 끝. 당연히 못 쓰니까 물어본 거죠. 그죠? 그걸 무슨 명사라고 한다고? 불가산명사. 토마토 불가산명사예요? 별일 없죠. 그죠? 토마토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불가산명사겠죠. 사람의 토마토 딱 들으면서 활성화가 잘 되는 라이코펜이 1640개나 들었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 그걸 불가산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로 공기와 물을 드러났죠. 그래서 문답법이 쓰이면서 그림주의 하면서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치? 도대체 온도계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은 누가 정했나?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온도계의 0점을 재야 되는데 관행각이 있어서 하려날치가 이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래서 힘드네.
그럼 뭐야? 영상 서두에서 우려 부패가 줄어드는데 힘드네. 이러면서 상당히 뭘로 됐대요? 철학적 문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냅다 모르겠다. 그래서 예씨 내 맘대로 출시할래. 그래서 무려 30개가 넘었대. 그 중에서 이 책에서 30개 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5개의 고정점을 가진 지금 온도계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었고, 자 이걸로서는 뭐예요? 우리가 일관성을 따지기 힘들잖아요. 이 부분까지 봤다는 거죠.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뭐야? 우리가 선택 과목이잖아. 자 따라서 선택했음. 후회하지 말자. 항상 얘기해요.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후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능력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구경하마.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들어주시고 모의고사는 다릅니다. 내신은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 선생님 둘 중에 올리기 더 쉬운 건 뭐예요? 당연히 수능이죠. 모의고사죠. 모의고사는요 저에게 3주 주잖아요. 올립니다. 3주 주시면 최하 등급 알려드릴게요. 2등급이요. 최고 등급 알려드릴게요. 2등급이요. 네,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고정이 이루어집니다. 궁금하면 우리 하고 나서 3주만 들어보세요. 3주 학원비를 내시고 들어보세요. 한 달이면 더 좋고요. 4주 들으면 이해되죠? 근데 내시는 그렇지가 않죠. 왜? 예를 들어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생각해봐. 빵꾸로. 그러면 이걸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외워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신의 묘미는 뭐다? 따라서 외워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수능에는 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신은 존재하기 때문에 결이 달라야죠. 우리 학원 1등? 어제? 나 깜짝 놀랐어. 애가 기록이 없어. 너 모의고사 몇 점 맞니? 당연 몇 점 맞니 물어봤으면 잘 봤을 걸 예상했을까? 못 봤을 걸 예상했을까? 당연 못 봤을 걸 예상해서 찍어 누르려고 물어봤어. 그때 하나 틀렸어요. 깨갱 짱이다 이랬다고. 2명 1등급 1학년. 그 다음 3학년 2명 1등급입니다. 2학년은 아예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내신이 급해서. 이해되셨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어주시고 선택을 믿어주시고요. 지금 와 떨어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바보예요? 아니 너도 지금 뭐야? 책 보고 배웠잖아. 당연 없다. 1교시의 마무리였습니다. 이따 볼게요.